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새 신부입니다. 평생 나랑 마음 맞아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저도 이제 제 짝을 찾아서 곧 한 남자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저 아껴주는 예비 남편 만나서 하루하루 들뜨기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라고 해서 결혼 준비하면서 꼭 이렇게 기분 좋고 감사드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은 평생 동안 배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이라는 경사를 앞두고 있는 제 앞에서 가시돋친 말은 서슴치 않은 사람 접하면서 사람 마음이 참 다 같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기도 했어요. 제 결혼 소식에 축하를 전해주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곧 목전으로 다가온 제 기쁜 소식에 재를 뿌리고 악담을 해대던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악연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을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릴 적 상처 한두 가지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어릴 적에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어린 마음에 생채기를 많이 남겼던 것이 부모님의 불화였습니다. 사실 두 분 사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 이루고 자식까지 낳고 살았는데, 한때는 그 두 분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게 존재했겠죠. 하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을 제외하면 두 분 사이는 항상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 분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건 경제적인 문제가 컸을 겁니다. 제가 저희 집 첫째인데 저 태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안 형편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사실 두 분 결혼은 처음부터 친가와 외가 양가 모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정까지는 어른들의 이야기이니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양가 모두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두 분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양가 도움받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님 두 분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만큼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두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시장 한켠에 작은 가게도 마련하시고, 저 아주 어릴 적 한때는 저희 집도 가족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건 두 분이 피땀 흘려 일군 가게가 역 건물에서 번진 화재로 인해 전소되면서부터였습니다. 지금이야 화재보험이니 뭐니 보상받을 만한 길이 여럿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시기였습니다. 그 가게는 두 분의 청춘이자 전 재산이기도 했겠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며 버티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한순간에, 그것도 그 두 분의 그 어떤 잘못도 없이 싸그리 잃어버렸을 때 두 분이 느끼셨을 절망감이 얼마나 크셨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이후로 두 분의 불화로 인한 어린 시절의 상처가 결코 작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부모님 두 분을 원망만 할 수 없는 이유 또한 그 아픔을 생각하면 절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자식들 자라는데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게가 전소되면서 그 빚은 무겁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저희 가정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두 분 모두 가게 일에 두 팔 걷어붙이고 일하셨기에 다른 일자리를 가진 것도 아니셨고 당장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이었겠죠.
약간의 보상금을 타긴 하셨어도 가게 잃은 걸 메꿀 수준은 도저히 되지 않으셨을 테고 새끼들 먹여 살릴 길이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막노동 일을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 설거지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부터 두 분 얼굴에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워낙 일이 힘들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가게 얻어 장사할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겠죠. 이제 가진 것 다 잃고 힘들게 육체 노동하면서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게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나마 어머니는 일주일에 하루 빼고 거의 매일을 일을 하러 나가실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주변에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아시겠지만 막노동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신도시 주변이거나 해서 공사가 잦은 곳이면 일감이나마 있겠지만 당시 저희가 살던 소도시는 도시개발이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자리나마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한 편이니 그날 새벽에 일감 받으러 갔다가 선택받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그대로 공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흔한 이야기죠. 생활고를 겪으면서 자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의 음주 문제로도 속을 많이 썩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술버릇이 나쁘지는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점일까요? 술 드시고 나면 방 한 구석에서 숨죽여 소리 없이 우시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주무시는 게 저희 아버지 술버릇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외롭고 초라한 뒷모습도 짠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가장이 하루 걸러 하루 술에 취해 있는 집에 어린 동생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건 저로서도 참 우울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저희 엄마 속은 또 어떠셨겠어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늘 무기력하게 술에 취해 집안 분위기를 한도 끝도 없이 축축 처지게 만드는 아버지 모습 보는 어머니 속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 생각하신다고 저희 잠들었을 때나 소리 죽여 말다툼을 하곤 하셨지만 그래봤자 손바닥만한 단칸방에서 싸우시는 건 자식들인 저희가 모를 수는 없었어요. 동네에서 정말 부부 사이 소문날 정도로 나쁜 집에서 그러는 것처럼 물건 집어던지고 매일같이 악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은 매일 서서히 달아가고 있다는 것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더는 일거리 없는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시고 집에서 2시간은 떨어진 신도시로 일하러 가게 되셨습니다. 미희야, 아빠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잘 다니고 동생 잘 챙겨줘야 해. 우리 미희는 착해서 엄마 말도 잘 듣고 동생도 잘 돌보니까 아빠 걱정 안 하고 다녀올게. 아빠가 미안해, 우리 딸. 애써 웃는 얼굴로 제게 작별 인사를 건네셨지만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는 아빠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은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두 분이 부부로서의 인연은 정리하셨다는 사실은 저도 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은 아빠를 뵙지 못했어요. 두 분 몰래 다투는 모습은 더는 보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기분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집 떠나신 이후부터 제 말수가 더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더 극으로 치닫는 것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식들인 저희 보기에 더 좋지 않을 거라 두 분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내리신 결정이시겠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두 분 모두를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술 마시는 게 정말 싫었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저를 떠나기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다들 엄마 아빠 두 분과 다 함께 사는데 왜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건지 그 생각을 하니
자꾸만 어린 가슴이 헛헛하게 텅 빈 것 같아 많이 외로웠습니다. 두 분 헤어지시고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절 보며 어머니도 많이 미안해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마냥 철없이 굴 수만은 없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저절로 체득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상황에 힘든 식당 일 하시며 저희 자매를 돌보시기에는 어머니께도 벅찬 일이었기에 당연히 동생은 제가 전담하여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많았지만 그만큼 동생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기도 했으니까요. 지금은 어엿하게 잘 자라난 동생은 언니보다도 더 철든 어른이 되어 가끔은 저보다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매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도 동생을 돌보면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 헤어지신 게 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그때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손이 야물지 못했습니다. 옷 입는 것부터 가방 챙겨주고 밥 먹이는 것까지 하나하나 손수 챙기다 보니 저도 그게 손에 익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남 챙기는데 소질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마음에 그걸 귀찮아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오히려 같은 반 친구들을 대할 때도 저도 모르게 동생 돌보던 습관이 툭툭 튀어나와서 저도 당황하는 일이 생기곤 했고요. 미희는 우리랑 동갑이 아니라 언니 같아. 친구도 잘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주변에 어리광 부리는 친구들이 좀 몰리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때야 다들 어린 시절이잖아요. 같은 동갑인 친구들이라고는 해도 그렇게 다정한 손길을 뻗는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또 그게 저대로 좋았고요. 워낙 집에서는 말수가 적은 편이기도 했고 일하시느라 바쁜 엄마 대신해서 동생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동생 챙기는 일에 반의 반도 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다들 좋아하니 그게 마치 내 쓸모를 증명하는 일처럼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주변 친구들을 더 챙기게 되기도 했어요. 미희는 어쩜 이렇게 일찍 철이 들었을까? 잘 못 어울리는 친구들도 미희가 살뜰하게 잘 챙겨줘서 선생님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 그런 습관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도 이런 칭찬을 받게 되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늘 일하느라 힘드셔서 표정이 지켜 있었던 엄마도 선생님한테 자식 칭찬받으며 환해지는 표정을 보니까 또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릴 적부터 필연적으로 주변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을 체득한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 다정한 사람으로서 반의 구심점이 되고 비록 집에서는 이혼하고 아버지 떠나시고 여전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의 그늘이 떠나지 않았으나 학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텅 빈 가슴도 잠시나마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다 학원이니 과외니 턱턱 시켜달라고 자신있게 말할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타고난 공부머리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초등학생 때부터 반장 노릇 도맡아 하면서 교무실 드나들기를 제 집처럼 하다 보니 당연히 선생님들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문제집이니 뭐니 하나씩 챙겨주시고 공부도 더 봐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제게 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진학 이후로도 같이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대부분 함께 진학했기 때문에 여전히 공부 열심히 하고 반장 도맡아 하면서 나름대로 학창생활 잘 꾸려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말수가 많고 재미있는 친구는 아니었겠지만 반에서 소외되는 친구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썼고 누구 하나 괴롭힘 당하는 친구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같은 반 친구 중에
그렇게 성격 모난 친구가 있던 것은 아니어서 학급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덕분에 저도 좋은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선생님 신뢰 얻고 학교 잘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면서 그동안 마주친 적 없었던 한 친구가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문제 그 친구의 이름은 조현정이었어요. 저희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무렵 타 지역에서 전학을 왔다고 하는데 오며 가며 스쳐서 얼굴을 본 적은 있어도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같은 반이 되어 말을 나누어 본 것도 3학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학년 올라가고 처음 며칠은 반 분위기가 어색함에 조금은 어수선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 탁 서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주목! 우리 엄마가 반에 돌리라고 간식 보내줬는데 너희 이런 거 받아 먹으면 뭐 해야 하는지 알지? 의기양양한 조현정 뒤로 배달 음식 가지고 들어오는 어른들이 보이고 처음에 다소 어리둥절해 보이던 친구들도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햄버거며 콜라며 받아들고는 신이 나서 냠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사실 조현정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학기 초에 먹을 거 돌리며 환심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장하고 싶다는 소리였어요. 친구들이야 다들 아직 한창 먹성 좋을 때라 공짜 간식 마다할 리 없고 다들 좋다고 받아 먹었죠. 저도 속으로는 자식 반장 밀어주려고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 비싼 간식 수십 개씩이나 준비해주는 부모라니 조금은 부러워했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 올해는 내가 반장할 일은 없겠구나. 저도 똑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간식 받아 먹어놓고 입 싹 씻고 내가 반장하겠다고 변죽 좋게 굴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반장 노릇을 해보기는 했지만 딱히 내가 반드시 이 학급의 반장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반장이라는 게 생활기록부에도 좋게 올라가고 좋은 점이 없지는 않지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조현정이 했던 이런 일 같은 거였습니다. 꼭 집안에 돈 있다고 반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장한테 은근히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저 반장할 때 다른 반 반장들이 자기 반에 간식 쏟는 일이 종종 있곤 했고요. 어릴 땐 이런 게 또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때도 있는 법이니 덮어놓고 비난할 만한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야 빤한데 반장 되었다고 해서 엄마한테 이런 소리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거 바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저도 굳이 반장 도맡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고맙게도 반 친구들도 아쉬워하는 친구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걸로 저 무안 주는 친구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들 얼굴 봐왔던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 집 형편은 아름아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만 믿어주고 반장도 시켜주고 집 못 사는 애라고 무시하지 않고 다들 제게 잘해주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이었고 다들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순하고 좋은 친구들만 있다가 처음으로 저를 아니 꼽게 보기 시작했던 게 바로 저 조현정이었던 겁니다. 학기 초에 간식 돌린 이후로 저도 올해 반장은 못하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반장 후보 추천이라는 담임 선생님 말씀에 당연하다는 듯 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좋게 봐준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얼마 전 조현정이 간식 돌린 일도 있고 하니 이번에는 저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도 당연히 조현정이 반장이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나오기도 전에 친구들 여럿이 제 이름을 외치니 당황할 법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그 친구를 쳐다봤다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기다렸던 자기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제 이름이 나오니까 얼굴이 시뻘개진 조현정이 저를 쏘아보았죠. 저는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제 발이 저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후 마지못해 그 친구도 후보로 이름이 나오기는 했는데 결과는 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축하해주는 친구들 사이로 그 친구가 신경 쓰여서 자리를 보니 비어있더군요. 수업 시작할 때 다 되어 돌아온 그 친구가 눈가가 붉어져 있다는 걸 눈치챈 친구는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조현정이 반장이 되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 때 반장 노릇하는 게 뭐 대단한 리더십이나 자질이 필요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제가 직접 반장해보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손 빌릴 만한 일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학기 초부터 자식 반장 시켜주겠다고 저렇게 적극적인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 둔 반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 애한테서 반장 자리를 빼앗거나 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지금도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 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날 일 이후로 저는 조현정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급 동의서 받는 일 등 자잘한 걸 끝까지 마지막으로 미뤄서 애를 먹이더니 술술 제가 하는 일들에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만 환경미화 너무 썰렁한 거 아니야? 다른 반은 부모님이 찬조해 주셔서 이것저것 많이 꾸며놨던데 반장이면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자기가 반장이 되었으면 이런 거 걱정 않고 부모님께 펑펑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가난한 저 같은 애가 반장되는 바람에 저희 반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부추기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침착한 편인 저도 어린 마음에 저희 집 형편에 대한 걸 약점으로 여기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제 편을 들어준 건 같은 반 친구들이었어요. 그게 왜 반장 때문이야? 반장이 이거 꾸미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여기 모르는 애가 없는데. 그래, 꼭 부모님 돈으로 발라하면 잘하는 건가? 어차피 환경미화는 반 애들이 다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왜 만날 반장만 고생해야 해? 편 들어주는 친구들 말 들으니 그제야 내가 그래도 내 편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운 마음이 좀 가셨습니다. 조금 부추기면 자기 편 들어서 더 비난하는 애들도 좀 생기겠거니 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못 되느라고 낙인 찍힌 상황에 조현정도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반장 제대로 뽑았으면 여러모로 도움받을 일 많은데 우리 반만 못 그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너 참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미 반장으로 뽑으면 안 되는데 잘못 뽑았다는 거야? 중학교 3년 내내 반장만 한 애를? 그러게. 그럼 3년 내내 반장한 미희보다 쥐가 낫다는 거야 뭐야. 집에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반장 못 됐다고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저렇게 내나?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얘들아 그만해. 대놓고 전곡을 찌른 한 친구의 말에 발끈하는 바람에 조현정은 그 자리에서 저한테 반장 자리 밀려나 열등감이 하늘을 찌르는 못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반장을 맡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저를 신뢰해 주신다고는 해도 사실 저 나이 땐 부모님 역할도 중요한 게 맞잖아요. 당장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집 잘 사는 조현정 부모님이 나서서 학교를 들쑤시기라도 하면 집에 돈도 없고 막아줄 사람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이라니. 그때는 차마 부끄러운 마음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때 친구들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들 철없을 때니까
돈 잘 쓰는 친구 편든다고 해도 마냥 비난만 하지는 못했을 텐데. 어린 나이에도 친구와의 의리를 더 중시해준 친구들이니까요. 저야 친구들에게 고마웠지만 조현정은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자기 딴에는 학기 초에 집에서 거금 들여 햄버거 세트까지 사줬는데 반장은 저한테 뺏겨 눈엣 가시 같은 저 면박 좀 주려다가 친구들한테 못된 심보까지 싹 까발려줬으니 다른 친구들에 대한 괘씸한 마음까지 제게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학창 시절 내내 이어진 그 애의 악의와 괴롭힘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해 내내 조현정에게는 학급 내에 단짝 친구라 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견된 일이었죠. 반장인 제가 미워서 더 그랬겠습니다만 학급 일에 늘 방귀들며 분란을 만드는 게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눈에 거슬렸을 겁니다. 거기다 집 좀 잘 산다고 다른 친구들 무시하며 깔보는 것도 고가웠을 거고요. 그 친구도 어리고 영리하지가 못해서 그걸 전혀 숨기질 못해 다른 친구들 반감을 샀으니 반에 섞이기 어려웠습니다. 조현정과 같은 조가 되면 다른 친구들이 대놓고 싫은 티를 냈으니 그의 입장에서도 아주 상처가 되지 않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중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인근 여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지역 학교라서 중학교 때 친구들 대부분 같은 학교에 진학했고 조현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현정과 저는 입학하자마자 공교롭게도 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장이 되었고 또 이제는 대학 진학도 생각해야 할 나이이니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현실적으로 저처럼 집안 형편 좋지 않은 학생들이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길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으니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반면 조현정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반 친구들 대부분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드물게 다른 중학교 출신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친구들부터 공략하는 조현정이었어요. 중학교 때 같이 지낸 친구들에게는 이미 평판이 엉망이니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 말고는 딱히 다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두엇이나마 무리를 이루고 나니 그동안 다른 친구들 기에 눌려 제게 불만이 있어도 입이 닫히기 일쑤였던 조현정이 슬슬 설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쟤는 중학교 때도 저렇게 욕심 없는 척하면서 은근히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니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대장 노릇한다고 저래? 진짜?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 오지간히 하더니 쟤 중학교 때부터 나대는 거 좋아했나 봐? 야, 니들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뽑기는 우리가 뽑아준 건데. 여전히 학급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 편이었으니 조현정 무리가 주류가 되어 설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방귀들 때보다야 옆에 붙어있는 이들이 있으니 시끄러워질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조현정이 공부하거나 학급 일로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는 제 의견에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면 그 옆에 조현정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는 시기였습니다. 말이 친구이지 간식 사 먹이고 돈 써서 옆에 붙여놓은 조현정의 시녀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그런 조현정 무리 눈꼴시게 생각했으니 반에서 외딴 섬처럼 지내는 무리였으나 그래도 혼자일 때보다야 기세가 등등해진 조현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별것 아닌 일도 꼭 번거롭게 일을 만들어가며 저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다분한 조현정이 저도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빈정상하는 비아냥에서부터 가시돋친 말도 모자라 조현정 쪽에서 먼저 선을 넘기 시작하니 저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저희 집 좋지 못한 사정까지 들먹이며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못할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조현정이었습니다. 쟤네 엄마 저기 못 사는 동네 술집에서 일하더라? 자식까지 있는 여자가 그런 데서 일하면서 안 쪽팔린가?
저런 애를 반장을 시켜도 되는 거야? 세상에 미쳤다, 미쳤다. 야, 너 헛소리 그만 못해? 저희 엄마가 그때도 식당 주방 일을 보고 계셨는데 저녁 먹으러 오는 손님 중에 반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가지고 저희 엄마가 술집 도움이라도 되는 양 말을 이상하게 하는 조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진짜 술집에서 주방 일하면 뭐요? 부끄러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노동해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을 자기가 뭐라고 쳤다이로 모욕을 줘요? 너 적당히 좀 해. 네가 나한테 열등감 있는 건 알겠는데 부모까지 들먹이며 있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건 너희 부모님 욕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미쳤나?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엄마 아빠 욕을 해? 참다 못해 저도 욱해서 한 소리 했더니 눈깔이 뒤집혀 저를 한 대 치려고 달려드는 조현정을 제 친구들이 순식간에 막아섰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나 봐. 지가 뭘 잘했다고 반장한테 손을 올려? 진짜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다. 아무리 싫어도 부모 욕을 해? 순식간에 시끄러워진 분위기에 결국 선생님까지 출동하셨지만 결국 혼나는 건 조현정 몫이었습니다. 당연히 조현정 시녀를 제외한 그 자리의 모든 친구들이 제 변호를 해주었으니까요. 연정이 너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반장을 왜 이렇게 괴롭히지 못해 한다리야? 당장 미희한테 제대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래? 집구석 꼴도 엉망이고 못 사는 걸 공부 좀 한다고 전부 감싸고 돌기는. 결국 선생님한테까지 반항해서 조현정 부모님까지 호출하고 가뜩이나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쳐서 애 먹이는 자식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정 부모님한테 따로 사과도 들었지만 끝끝내 조현정의 사과만큼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학교만 졸업하라는데 그걸 못해서 어미아비를 학교까지 오게 만들어?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래? 복장 터지겠다는 얼굴로 조현정을 쥐어박는 조현정 부모님을 보니 그나마 자식 감싸고 돌며 저한테 막말하지 않은 걸로 지나가는 것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적개심을 감추지 않은 조현정은 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고 자기 부모에게 집에서 어지간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지 눈만 마주치면 잡아먹을 듯 저를 쏘아보아도 조현정이 더는 저한테 말 붙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라고 저 못된 계집애 뭐가 좋아 잘 지내고 싶었겠습니까? 저렇게 없는 듯 지내다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싶었습니다. 다행히 2학년 이후로는 조현정과 갈라졌고 눈에 안 보이니 거슬릴 일 없어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질 안 좋은 애들과 어울려 소소하게 조현정이 사고치고 다닌다는 소식은 종종 들려왔으나 제게는 그게 놀랍지도 않았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게 졸업한 이후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일도 없었고요. 저야 3년 내내 반장 노릇하고 지냈으니 졸업 이후로도 종종 동창회 나가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대학은 서울로 가서 고향 내려올 때나 얼굴을 볼 수 있긴 했지만 저희 집 못 사는 거 개의치 않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반정이라고 추켜 세워주고 조현장같이 못된 애들한테도 보호해준 친구들 오랜만에 보면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10년 넘는 동안 정기적으로 동창회 모임이 열렸지만 그 자리에 조현정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거기 조현정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 자리에 나타나겠어요? 조현정 때문에 가장 골머리 아팠던 저지만 남 잘되는 꼴 배 아파서 그대로 넘기는 일 없는 못돼 먹은 성질머리에 걔 좋아하는 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조현정 시녀 노릇하던 애들 둘이 동창회 나온 적이 있는데 그들도 안 좋게 깨진 모양인지 몇 년 만에 보는 동장들 앞에서 조현정 욕만 침을 튀겨가며 실컷 하고 가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친구 비슷한 것도 이제 없으니 더 나올 일이 없었겠죠. 그러는 동안
저도 졸업하고 취업하고 제 밥벌이 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겉으로야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도 속으로는 골문 데가 많은 저 같은 사람도 너른 마음으로 묵묵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약이라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지 그 무렵에는 어릴 적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갈라졌던 부모님도 비록 이혼한 부부 사이지만 서로 안부는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부드러워져서 저도 지난 세월 가정불화로 인해 생겼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서로 한 발씩 더 양보하신 것도 있으셨겠지만 저는 두 분이 서로를 더는 원수 같은 사이로만 취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 되시는 분도 저희 결혼 소식을 반겨주셔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 시집 간다며? 신랑 언제 보여줄 거야? 오래 안 넘길 것 같아. 다다음 달에 청첩장 나오면 너희들한테도 싹 돌릴게. 아이고, 우리 미희도 가는구나. 그러고 보니 걔도 벌써 결혼했다던데? 누구? 걔 있잖아, 걔 못되네. 아, 조현정. 실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듣자 하니 조현정은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다는데 동창 중 결혼이 가장 이른 편이었습니다. 놀기 좋아해서 시집은 늦게 갈 줄 알았는데 집안끼리 성사된 결혼인 모양이었습니다. 원래도 집은 좀 살았던 애였으니 신랑도 돈 좀 있는 집안 출신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동창에 나오는 애도 아니고 걔 시집가서 어떻게 사는지가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러니 생전 한 번을 안 오던 동창회에 그것도 저 청첩장 돌린다는 날 딱 맞춰서 문제의 조현정이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 결혼한다며? 너희 집 형편이 그 모양이라 너 시집가기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또 결혼은 하나 봐? 생각지도 못한 조현정의 등장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내에 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조현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희 예비 남편 동창들에게 소개하며 청첩장 돌리고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미희가 학교 다니는 내내 반장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지금까지 돈독하게 잘 지내나 봐요. 그럼요. 우리 미희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도 고마워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미희한테 꼭 잘해주셔야 해요. 우리 미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우리가 다 쳐들어갈 거야. 아유, 그럼요. 이렇게 고운 색시 맡게 됐는데 제가 잘해야죠. 그 사람도 변죽이 좋은 사람이라 처음 만나는 제 동창들한테까지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가 한창 좋은 와중에 조현정이 등장한 거였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화려한 치장에 사치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졸업하고 처음 동창회에 등장한 거니 기선제압한다고 저런 모양인데 그 꼴이 더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들어오자마자 저부터 찾아서는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쪽이 신랑분? 반가워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생전 안 오던 동창회를 다 나왔다니까? 도대체 어떤 눈먼 남자가 저런 먹고 죽으려고 해도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 장가를 가나 싶어서? 당신 도대체 뭡니까? 날 언제 봤다고 대뜸 이렇게 무례한 소리를 해요? 저 함부로 대하는 거 절대 참지 않는 예비 남편이 화를 내니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설치는 조현정이었습니다. 신랑 쪽도 성질머리 보통 아닌 것 보니 너랑 딱이다 얘.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들 하잖아. 우리 신랑은 우리 친정아빠가 소개해줘서 회사 대표님이거든? 뭐 학교야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는 곳이니 너 같은 애도 큰 소리 쳤을진 몰라도 세상 사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 참 여전하다 싶었어요. 세월 지나고 나면 과거의 모자란 자신을 좀 쪽팔려 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그래요. 뭐 사람 쉽게 변하나요? 하지만 저 결혼한다는 소식 어디서 주워 듣고
굳이 수고롭게 한 번도 안 나왔던 동창회까지 꾸역꾸역 기어나와 제 기분을 망치려고 용을 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저거 사람 되기 글렀다 싶었죠. 얘, 여기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너한테 알려줄 생각도 없고. 이왕 온 거 괜한 분란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라. 야, 뒤까짓게 뭐라고 명령질이야. 네가 아직도 반장인 것 같아?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깟 공부 좀 한다고 대접해주는 거 지금도 해줄 줄 아냐고?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술 냄새는 안 나는데 하는 꼴을 보면 만취해도 저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한다는 불쌍한 남자 낯짝이 하도 궁금해 한번 나와봤는데 막상 나와보니 불쌍할 것도 없네. 딱 끼리끼리인 게 너 같은 거랑 결혼한다는 남자야 뭐하는 인간인지 뻔한 거 아니겠어? 이 여자가 진짜 어디서 약이라도 먹었나? 상대할 거 없어.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이게 끝까지 잘난 척이야 재수없게? 저거 진짜 제정신인가? 왜 좋은 자리에 나와서 행패야? 자기 딴에는 그동안 저한테 맺힌 거 안갚음이라도 하려는 요량인지 정말 내일이 없는 인간처럼 난리를 치는데 조현정한테 감정 좋을 것 없는 다른 동창들까지 흥분하기 시작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디서 니까짓게 까불고 있어.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아, 마침 들어오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와? 뭐야?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시집은 내가 훨씬 잘 갔으니 배 아파서 어째? 나는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데 주질이 가난한 너는 애나 제대로 키우며 살겠어? 제 남편 등장하자 아주 팔짱을 끼고는 더 기고만장해진 조현정이었어요. 나이가 10살은 많아 보이는 배 넣은 남자 끼고 기세가 등등한 꼴이 그저 웃길 뿐이었지만 상대하기도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잘났다는 댁 남편이 저 사람입니까? 뭐야? 대표님! 아니, 대표님께서 이런 데는 어쩐 일로? 익숙하다는 듯 조현정 남편을 가리키는 예비 남편 얼굴에는 명백한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웬만해선 사람 면전에서 저러는 사람이 아닌데 제게는 초면인 조현정 남편과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잘났다며 유세를 부리길래 어디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 나오나 했더니 당신이었어?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 당신 와이프가 아주 재미있는 소리를 하더라고. 내 예비 신부를 아주 있는 대로 깎아내리면서 나랑 끼리끼리 논다는데 그쪽 와이프가 그쪽 어떻게 노는지는 잘 모르나 봐요? 예? 이봐요. 여기 당신 잘난 남편이 우리 회사에 하청 넣겠다고 무슨 짓까지 한 줄 알면 아주 기함을 하겠어. 능력도 없는 인간이 우리 회사 계약 따내겠다면서 지저분하게 접대까지 들이대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가 찼는 줄 알기나 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꼴을 보니 댁은 우리 남편 해가며 아주 남편 하늘같이 떠받들고 사시는 모양인데 정작 댁의 남편분은 밖에서 여자 끼고 노는 게 아주 일상이라 그 소리야. 지저분하게 놀고 다니려면 혼자 그러든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한테 계약 따내겠다고 집어를 개 못 주고 설치다 계약까지 끊긴 거. 잘난 남편분이 집에선 한마디도 안 했나 봐. 뭐?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당신 저 사람 알아? 정말로 저 사람한테 여자 끼고 노는 꼴 걸렸냐고. 하필이면 강미인 남편 될 사람한테. 야, 너 입 안 닫아? 저분이 어떤 분이신데 멍청하게 또 주둥이 나불대다 나까지 불똥 튀게 만들어. 여자 끼고 놀면 뭐?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안 할까 봐? 어디 여자가 남편 사업에 건방지게 입을 대고 있어. 제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며 자랑하던 남편놈 더러운 꼴 버린 걸 다 까발리고 수치스러워 벌벌 떨며 난리를 치는 조현정이나 잘한 거 뭐 있다고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조현정 남편이나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지 남편 자랑을 하더니 꼭 지 남편도 지 같은 거 만났나 봐. 놀랍지도 않다 얘. 그런 멀쩡한 정신머리 가진 놈이 저런 거랑 왜 살겠어? 주변 동창들까지 조현정 실시간으로 망신당하는 꼴에 고소해하며 비웃는 걸 보고 또 조현정 낯짝이 불구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혼 참, 남한테 못된 심보 부리다가 도리어 자기 꼴이 우스워졌으니 저 더러운 성미에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대표님, 이 여자가 무슨 말 했든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생각이 없어서 자기가 뭔 소리를 짓거린 줄도 모를걸요? 당장 대표님하고 사모님한테 사과드리지 못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진짜, 너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 그렇게 조현정 남편이 우악스럽게 억지로 조현정을 주저앉혀 저희 앞에서 무릎까지 꿇렸습니다. 저희야 이런 꼴까지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어지간히 제 예비 남편 회사에 줄을 대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대표님 보셨죠? 이 사람 무릎도 꿇렸습니다. 큰일 하시는 분이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죠. 아무리 조현정 인성이 바닥이라지만 어떻게 동창들 다 보는 데서 부인 무릎 꿇리고 전시하는 남자를 남편이랍시고 결혼해서 사는지 아주 잠깐이나마 동정심이 들었어요.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져서 울먹이는 와중에도 분하다고 저를 쏘아보는 꼴 보며 신락 같은 동정심도 바로 날아가 버렸지만요. 너도 참 불쌍하게 산다. 지금 네 꼴이 그게 뭐니? 그렇게 남편 자랑을 하더니 능력 없어서 더럽게 일 따내려 하고 밖에서 여자나 끼고 놀아나는 남자랑 사는구나. 부부는 끼리끼리라고 했니? 너야말로 참 부창부수구나. 부인 동창들 앞에서 부인 무릎 꿇리는 남편하고 사는 게 딱 네 수준인가 봐? 아주 천생연분이다 얘. 저도 당한 게 있어서인지 평소답지 않게 자꾸 비아냥되게 되더라고요. 이제 조현정 표정은 그 자리에서 그만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애초에 심보를 곱게 썼어야죠. 굳이 저 망신 줄 생각으로 이 자리에 기어나오지 않았으면 지가 이 수모를 왜 당하겠습니까? 그날 일은 이후로도 다른 동창들에게 전설로 회자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워낙 주위에 원망을 산 조현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현정이 당한 수모를 고소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하고 산 거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법입니다. 자기 괜히 나 때문에 하던 일까지 영향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애초에 그런 인간하고 거래할 생각도 없었어. 당신 괴롭혔다는 그 못돼 먹은 여자 남편인 걸 알았으면 골탕 좀 더 먹일 걸 그랬지? 됐어. 이미 충분히 먹였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사람까지 수치스러울 정도로 호되게 당한 조현정을 보니 저도 속이 싹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차고 예전 일은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조현정은 동창회는커녕 근처 사는 친구들 말 들어보니 쪽팔려서 집 밖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당한 수치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편네가 설쳐서 계약 날아갔다며 남편이라는 작자도 어지간히 잡돌이를 한 모양인지 더 치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소식 전하는 친구마저 알터니가 뻥 뚫린 표정인 걸 보면 참 인간이 왜 그러고 사나 싶습니다. 결혼 앞두고 나니 정말 별일이 다 있다 싶어요. 그래도 덕분에 지나는 어리 하나 풀고 지나가게 되었으니 이걸로 결혼 전에 액땜했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더는 저 불행을 하고 설치고 다닐 악독한 인간 마주칠 일 없게 되었으니 그저 저 위해주는 사람과 결혼해 잘 살 생각만 하면서 결혼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